자, 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109회차 서길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쥐띠의 특성, 또 성격 이런 데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쥐띠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서 꽤 많이 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럼 쥐띠에 태어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들 백전백승 398페이지 있죠? 쥐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영악하다, 똑똑하다, 명랑하다, 뭐 그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럼 쥐띠로 태어나서 대단했던 분들이 누가 있냐? 신라시조 박혁거세, 태조 무열왕,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 소설가 김동인, 현진건. 김동인 씨 동인전집은 제가 참 많이 봤던 것 같아. 또 동아일보사 주필이었던 설의식, 또 요절한 천재화가 이인성, 저명한 지휘자 김생녀, 또 유머와 해학으로 생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각박한 마음을 풀어놓던 아주 유명하죠. 옛날에 안의섭 선생 머리가 요렇게 나온 거, 그죠? 요렇게 해서 안경 끼고 안의섭 선생 속이 시원시원했잖아요. 또 성악가 오현명, 불도저 시장으로 유명한 전 김현옥 시장, 양택식 서울시장, 또 맨주먹으로 대우를 일으켜 세웠던 김우중 회장, 이런 분들이 쥐띠고, 또 아까 얘기했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영화상에 흥행을 일으켰던 임권택 감독, 또 주미대사 김경원, 국회의원 강인섭, 김기배, 김용태, 소신파 장관이었던 전 총무처 장관이기도 했죠. 김용갑 씨, 나산 실업을 일궈낸 안병균 씨, 유명한 동양화가 장우성, 또 유명하죠. 천경자 씨, 소설가 최정희, 강신지, 아동문학가 박화목, 인기작가 이문열 씨, 광장과 화두로 유명한 최인훈 씨, 직천모아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궁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죠. 당나라 고종. 잔악하기 이를 데 없이 유태인을 살해한 히틀러 친위대장 히물러, 이런 사람들이 쥐띠생의 사람들이에요. 자, 빈 마음이 주는 행복이다. 겨울엔 춥고 매서움으로 움츠리게 하지만 흰눈이 폭언이 감싸주기도 하고, 가을엔 낙엽지는 쓸쓸함이 있지만 결실의 수확으로 풍요로움을 준다. 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에는 장대비가 답답함을 밝혀주고 씻어주고, 봄에는 메마른 대지 위를 뚫고 돋아나는 작은 색싹들의 놀라운 힘을 보면서 다시금 세상 사는 용기를 얻는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느끼고,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 우리는 자연이 주는 사계만으로도 마음속 가득히 사랑하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뭐 유교 도교학을 하든 불교학을 하든 결국 마음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마하트마 간디를 굉장히 저는 옛날에 존경했어요.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종교라기보다는 기독교에도 아주 충실했던 분이고요. 또 어떤 계기가 돼서 불교 공부를 또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간디라고 하는 분의 사상은 기독교 사상에다가 불교 사상이 전미된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디라고 하는 분의 그 사상록을 보면 배려와 자비가 아주 특출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가 많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 딱 한마디로, 내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유학할 수는 없겠지만 기독교 사상은 접신물이다라고 하면 불교의 사상은 바닷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간디 사상이 흔히들 뭐 기독교 사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기독교 쪽으로 몸담고 있던 시간이 길었을 뿐이지, 사실 그 사람의 마음바탕은 불교 쪽에 가까웠다 하는 걸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유교학, 도교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유교학, 도교학은 사실은 한정돼 있어요. 어떤 틀에 짜여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학은요, 한정이 없어요. 무한해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는 걸림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쥐띠의 특성과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그럼 쥐띠 가운데에서도 1월생 쥐띠, 정월생 쥐는 실천력이 굉장히 강해요. 실천력이 굉장히 강해요. 왜 강하느냐? 실천력이 강하고 성질이 굉장히 급한 돼지띠의 영향이 많아요. 돼지띠가 굉장히 성질이 급하죠. 실천력이 강하죠. 얘기 들으면 그냥 못 있어요. 팍팍 나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이 정월쥐가 이 돼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쥐띠 정월생이지만 돼지띠의 성품이 많이 따른다. 그래서 실천력이 강하다. 그랬어요. 정월생 쥐띠는요, 우리가 어떤 사주학의 영향으로 놓고 보면은요, 굉장히 총명정직해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총명정직해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총명하고. 그런데 활동력이 너무 강해요. 돼지의 영향이 많아서. 그래서 역마기가 발동해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해요. 돌아다니는 걸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걸 많이 하니까 한 군데 정착을 못하지요. 그래서 남자 같으면 중처, 여자 같으면 중부 기운이 있어요. 남편이 거듭되거나 아내가 거듭된다. 한 곳에 정착을 못하니까 결국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내가 둘이든가 남편이 둘이든가 이런 영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상당히 좋은 운세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좋은 운세도 겹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달이 차면 기울게 되죠. 그래서 기우는 형국. 처음엔 좋은데 차츰차츰 기우는 형국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제가 일반 사주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생 쥐는 총명정직한데 역기가 발동해서 아내나 남편이 거듭될 수 있고 귀하지만 점점 쇠퇴가 된다. 전반적인 운세예요. 그러면 쥐띠 가운데에서도 여러 종류의 쥐띠가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쥐띠 정월생이다라고 해서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갑자의 쥐가 있을 테고요. 병자의 쥐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무자의 쥐가 있을 테고요. 또 경자의 쥐가 있을 테고요. 또 뭐요? 임자의 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쥐띠생이 이렇게 다 달라요. 똑같은 쥐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목에 해당이 되는 쥐여요. 목. 그죠? 지장간이 갑을이어요. 갑이어요. 이건 지장간이 병이고 이거는 무고 이건 경이고 이건 임이어요. 그러면 목화, 토, 금, 수인데 나무의 영향을 가진 쥐, 또 불의 영향을 가진 쥐, 흙의 영향을 가진 쥐, 또 쇠의 영향을 가진 쥐, 또 물의 영향을 가진 쥐가 조금씩은 달라요. 정월생 쥐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그 사주학에서 얘기한 공통점은 있지만 그 앞부분의 천간에 따라서 성품이 또 조금씩 달라요. 갑자의 쥐는 과격하고 또 병자의 쥐는 불 같고 또 무자의 쥐는 흙과 같은 그런 영향이 있고 경자의 쥐는 쇠와 같은 날카로움이 있고 임자의 쥐는 물과 같은 부드러움이 또 있어요. 이 영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쥐띠의 정월생의 성격, 공통된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참고로 아까 쉬는 시간에 살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 있죠. 근데 그 살기운이 있다라고 해서 인생이 망치거나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감기 기운이 있듯이 감기 균이라는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으면 감기에 들든지 뭐 여러 가지 병이 온 것과 같이 운기가 약할 때, 내 운기가 약할 때 예를 들어서 삼재가 들었다든지 뭐 아니면 넷다섯 여섯의 여름 기운이라든지 아홉째로 하나의 겨울 기운이라든지 이때도 쥐띠 같은 경우는 변화 변동이 언제 제일 많이 온다라고 했어요? 9, 10월, 4, 5월. 그죠? 음력으로. 그러면 운기가 안 좋아도 그때 가운데 그 달이 굉장히 약해요. 그 달에. 병이 와도 그 달에 오고 사고가 와도 그 달에 오고 그때가 많이 약해요. 대신 이사, 매매 이런 것도 그 달에 변화 변동이 와요. 이 특성이. 그런데 보편적으로 살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안 좋은 때에 안 좋은 달에 많이 치고 오는 거지 평소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걱정할 건 없고 그런 때 올 염려가 있다라고 염려되는 사람들은 그 내막을 내가 들어보면 요즘 생활 방도가 어떻다?
어떤 문제가 고민된다라고 하면 대충 나오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게 추측이 된단 말이죠. 지금 사나운 여건 보면 금전적으로 오는지 질병적으로 오는지 부부간의 문제가 오는지 자식간의 문제가 오는지 무슨 문제가 지금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혼자 파악이 힘들면 언제든지 좀 질의를 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컨트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불자 이렇게 들어라 그러면 내가 노트에 적어가지고 다니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노트를 봐서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정규불자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관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걸 안 들으면 모르잖아. 내가 노트에 안 적어 놓으니까. 정규회원이 되면 노트에 항상 적어 놓고 내가 들고 다니니까 항상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은 없어도 언지를 주면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언지를 주면 내가 참고로 해서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 갑자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살이 있어요? 사관, 파가, 고진. 고진이라는 것은 고가살이에요. 파가는 가정이 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관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계속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병자생이라는 것은 소랑이 들어와요. 소랑. 소랑은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극하고 아내는 남편을 극해요. 내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자는 없어요. 경자도 소랑이 붙어요. 소랑. 그 다음에 임자는 뭐예요? 고진, 사명, 파가가 들어요. 고진. 외로워요. 고가가 들어와요. 사명, 관제구설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파가다. 가정이 깨지는 기후. 이게 똑같은 쥐라라고 해도 뭐예요? 운기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인 영향으로 보면 쥐띠의 정월생 전의 해인 돼지띠 영향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다소 자신의 과인과 강인한 면이 적지 않다. 좀 강인해요. 남말 잘 안 들어요. 멧돼지들이 남말 잘 안 듣잖아. 그러나 어떠한 일이고 최선을 다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편은 아니다. 열심히 하니까, 성실하니까. 이달 태생은 곤란에 부딪혀도 침착성과 강인함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거리에 차가 고장이 나서 주변 차량들이 뭐 크락션을 울리고 아무리 그런다 해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 차를 길가로 밀고 나가서 천천히 원인을 조사하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것이 있어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할 줄 아는 이런 기운의 사람. 이게 쥐띠의 정월생 특성이에요. 날래고 부지런한 성격이기도 하고 일단 시작한 일은 마무리까지 해내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꼭 중간에 패대기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쥐띠 정월생은 끝까지 해내요. 또 어떤 사람은 눈치를 보다가 힘든 일을 할 때는 안 껴들다가 힘들지 않을 때 살짝 껴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쥐띠 정월생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붙었다 그러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일단 시작한 일은 마무리까지 해내지 않은 불편함을 느끼고 완만한 길보다는 다소 가파르더라도 거리가 짧은 길을 택하는 편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것보다도 성질이 급하니까 후닥후닥 그냥 해치우고 마는 이런 사람이기도 하다. 실행력은 누구보다 빠른 편이지만 신중하고 주의 깊은 결단력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도 꽤나 많기 때문에 쥐띠들의 성격이 보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고지식해요. 생각보다 실패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은 다소 적은 편이기도 하다. 쥐가 쏠면은 어떤 걸 쏠겠어요? 큰 걸 쏠겠어요? 작은 걸 쏠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걸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지 한 번에 그냥 와장창 해가지고 사건 사고 치는 스타일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정이 많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배려가 많고 가정적이라는 이야기죠. 아랫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인정이 있고 표현력은 서툴지만 다소 밝은 성격으로 주위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거나 이성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말 주변은 넉넉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어설픈 가운데 사실은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성향이 많다. 그래서 또한 건강한 편이라 장수하는 유형이 많다. 그래서 세계대전 후 서독의 기적의 부흥을 일으킨 아테나와 전수상, 이 정월생 쥐.
또 이분의 강인성과 고집은 유명하지만 헌신적인 정치 자세는 지금도 서독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인정이 많고 남한테 배려심이 많아서 존경받는 이런 삶을 산다. 또한 뭐 연예인으로 보면 사랑의 조건인 서정민, 무당의 이상아, 나나라의 환상 속에 그대를 부르는 서태지, 가수 송창식 등이 이달 태생이란다. 송창식 씨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가수인데 그분이 말이 참 어눌하고 서툴러요. 참 말 멋없이 한마디 툭 던지고 히 하고 말고 정말 그런데도 굉장히 진솔하고 노래하고 뭐 이럴 때 보면 막 열정적이잖아요. 뭐 지금 뭐 연세가 대단한데도 지금 뭐 20대 못지 않아요. 짜랑짜랑하고 참 대단한 분이세요. 저희 때 노래 많이 하셨던 분이 머니언스니, 송창식이니, 윤영주 씨니 뭐 이런 분들. 직업은 착실히 쌓아올리는 스타일 의사. 직업은 착실한 걸 좋아해요. 이 순간에 이렇게 한탕주의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 거사님이 한탕주의자 꿈꾸고 순간순간 사고치는 이런 경우에 사람은 쥐띠를 생은 절대 아니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들 뭐 손자 손녀들 결혼시킬 때면 쥐띠를 생 만나게 하면 그런 사고는 안 친다. 투기를 해서 뭐 증권을 해서 돈을 날린다든가 이런 거 쉽게 안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조선소 기사, 건축 기사 꼼꼼하기 때문에 또 의외로 정치가나 실업가 등도 많고 35살까지는 조금 힘이 드는데 35살 이후로 운세가 열리는 성향이 많고 또한 이달 태생의 여성 굉장히 개방적이고 사교적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혹에는 잘 빠지지 않는다. 개방적이고 사교적이면서도 아주 남을 잘 못 믿어요. 못 믿기 때문에 유혹에는 잘 안 빠져요. 앙큼 잘 떤다는 얘기죠. 내내 그래놓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은 다소 마음이 호방하고 활발하고 일은 천천히 해도 명리로 살펴보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소띠생들이 괜찮고요. 또 독자의 세계에서 충실한 인생을 보내는 쥐띠 3월생 여성이 원만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띠만 가지고 이렇게 월생만 따지고 우리 인연학으로 놓고 따져보면 자칫 잘못하면 같은 띠는 뭐 동갑이나 12년 차이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뭐 소띠의 10월생이다라고 하면 한 살 어린 경우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가 쥐띠 1월생이면 한 살 적은 남자의 연이단다. 명리학으로 볼 때 그러면 뭐 경자면 신축이 되겠고요. 그죠? 무자면 기축이 되겠고 그러지 않아요? 갑자면 을축이 되겠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연학으로 보면 뭐예요? 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식을 잘 맞춰나면 되죠. 그러나 여성은 또 다소 마음이 느긋하고 여유로우면서도 강력한 자기의식의 소유자인 소띠 정월생 남자 무난하다. 그러니까 한 살 적은 정월생 남자, 여자는 한 살 그러니까 적은 정월생 남자가 어울린다라고 했는데 인연학으로 따져보면 충이에요. 그죠? 경자신축이니까. 근데 인연학으로 따져보면 자신의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쥐니까 한두 살 더 많으면 뭐예요? 술이나 해에 해당이 되고요. 아래로는 남자가 이런 경우에는 여자는 뭐예요? 2살, 3살 정도 적은 거. 2살 적으면 호랑이띠나 그렇죠? 인묘, 진 이렇게 해당이 되나요? 갑자을축, 병인, 정묘. 무진까지는 안 가네. 그죠? 그러니까 2살, 3살 정도 어린 이런 스타일이 연이 잘 닿는다는 이야기 참고로 하시고. 자, 매사에 목적을 분명히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너무 위를 향해서만 인생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것을 목표를 정해놓으면 쉬 지쳐요. 쉬 포기해요. 심할 경우 우울증이 와요. 권력, 명예, 재물 등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권력이나 재물이나 뭐 이런데 명예나 이런데 목적이 되어버리면 인생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삶 그 자체에 우리가 목적을 삼,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자체에 목적을 삼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저리 사실 부부가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부부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모습 보면요.
아내가 부족한 거 신랑이 가지고 있고 신랑이 부족한 거 아내가 가지고 있고 둘이 뭐 서로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라는 게 담겨 있는 대화가 오고 가고요.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전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부부간 오셔서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사람 사는 재미예요. 누구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가장 자기에 잘 맞는 사람하고 만난 거거든요. 볼트너트가 맞듯이. 그러니까 그게 행복감만 느끼시면 여러분들 뭐 아무 탈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자, 1월생은 실천력이 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2월생은 이제 본격적으로 쥐의 영향이 와요. 본격적인 쥐의 영향. 2월생 쥐예요. 2월생 쥐. 2월생 쥐면 사실은 묘월이잖아요. 묘월. 그렇지 않아요? 인월이 1월이고 묘월. 그러면 쥐가 묘를 만나는 거예요. 쥐가 묘를 만나는 2월생이에요. 그러면 2월생 음력 2월생 쥐는요. 어떻게 돼요? 새싹이 빠른 거는 움터 나오기 시작하고 비가 좀 촉촉이 오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봄에 새싹이 낳기 전에는 꼭 비가 와요. 비가 와서 군더더기 붙어 있는 거 싹 쓸어내주고 시계를 들면 이사 가서 청소하고 물건을 새로 집어넣듯이 새 세상이 열리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꼭 비가 와요. 살펴봐요. 제가 몇십 년 검토해 보면요. 영락없이 새싹 나오기 봄, 이른 봄에 비가 와서 싹 쓸고 가고 청소를 해주고 가을에 낙엽이 질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낙엽 마무리 청소해 주느라고 비가 와서 낙엽을 다 떨궈버려요. 그때 비바람이 불어서 참 희한한 거거든요. 흐름이. 그래서 바로 비가 오면서 약동하는 기운이 있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조용해요. 땅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모든 초목이 가장 부드러울 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아기가 갓 태어나는 이런 시기예요. 땅속에 세상을 들이운 시기예요. 그래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2월생 쥐띠다. 그래서 2월생 쥐띠는 조용하고 부드럽다. 그랬어요. 자, 이 2월생 쥐인데 이제 똑같이 쓰니까 제가 앉아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월생 쥐는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느냐. 쥐들이 특성이 본격적으로 쥐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본격적인 쥐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쥐의 성향이 뭐냐. 굉장히 고지식해요. 굉장히 고지식해요. 고지식하고요. 원리원칙주의들이 많아요.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 때문에 구설을 많이 들어요. 구설. 융통성이 없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가 옳다라고 하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좀 깝깝해요. 성다고집, 간유구설. 구설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뜻대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세상은 자기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얘기할 때 육해다 그러면 동자귀신이 동자원혼이 씌었다 해서 일이 꼬인다라고 하지만 바로 6가지의 해하는 요인이 따라와요. 이러다 보니까 다성다패 기운이 있지요. 자, 생각해봐요. 새싹이 다 잘 자라요? 많지요. 바로 그거예요. 육해.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여기에도 문제는 고지식하고 성실하니까 뭐가 껴요? 여자들이 꼬여요. 그래서 이 기운으로 놓고 보면 2월생신은 젊어서는 괜찮은데 가정이 깨질 염려가 중년 정도에 가면 액난이 따라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중년에 이혼을 하든가 이별을 하든가 가정의 기운이 깨질 염려가 따른다. 2월생신은 그런 걸 참고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통계학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그때 안 깨졌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세요? 그럼 나 머리 따끈따끈하게 아파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자, 갑자생 2월생인데 갑자생은 지금 96세, 36세 그러죠? 병자생은 84세, 24살. 자, 그러면 1월생, 2월생 떠나서 갑자생이면 36이니까 여름 기운이 있는 때죠? 그럼 좋은 시기는 아니죠. 여름 기운이 벗어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병자생은 어떻게 돼요? 84살, 24살이에요. 그럼 여름 기운은 시작이죠?
그럼 내년 후년까지는 굉장히 약한 시기예요. 무자생은 72세, 12세에 해당이 되는데 여름 기운, 겨울 기운도 아니어요. 또 삼재도 아니어요. 그래서 무난해요. 봄 기운이에요. 그런데 무자생의 3월생은 전체적인 기운으로 보면 파가가 따른다. 가정이 파할 염려가 있다. 무다라고 하는 건 흙이에요. 흙이면 융화융통이 많아요. 그럼 우유부단해요.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대신 너그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흔히들 뭐 남자분이 여성분들, 이성분들 사귄다 그러면 보살님들은 우리 신랑이 못돼가지고 다른 여자 사귀고 있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못된 사람들은 다른 여자 못 사귀어요. 이용해 먹고 끊지. 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 못 끊어요. 그게 바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바꿔놓고 보면 정이 많고 착하니까 나도 데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 다음에 경자생은 정랑이 따라와요. 정랑. 철랑이 따라오면 무녀가 될 팔자인데 정랑이 따라오면 부부 가정이 다 끊어지는 기운이 따라와요. 거기다가 주색, 불날 염려가 있어요. 살면서 불날 염려, 화재 염려. 또 술과 여자 조심해라 그랬고요. 정랑이 이 가족 간에 다 흩어지는 기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자생은 육합이 따라요. 육합. 48살에 해당이 돼요. 경자생은 지금 60이에요. 60. 겨울 기운이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나이예요. 경자생. 지금이 힘든 시기예요. 지금 넘어가서 내년 봄쯤 돼야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변화가 오기 힘들어요. 무슨 뭐 부동산이든 무슨 관계든 변화 지금 주려고 하면 그건 번뇌예요. 내년 봄쯤 돼야 돼요. 보리쌀 들어올 때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임자생은 육합이 있는데 육합이 들어오면 뭐예요? 술과 여자가 항상 쫓아다니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쥐띠들이 보편적으로 술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 많으세요. 술 조심하셔야 돼요. 쥐띠들. 자, 이달의 태생은 유난히 뛰어난 직감력을 가지고 있다. 센스가 빨라요. 쥐의 특성이에요. 12지 가운데 센스가 제일 빠른 게 쥐하고 닭이거든요. 그래서 닭은 영락없이 새벽에 울어대는 신기함이 있고 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파손될 배는 타지를 않고 불날 창고는 들어가질 않는다. 그래서 창고에 쥐가 있으면 속 끓일 게 아니라 불날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쥐가 배에 있다라고 하면 이놈의 쥐가 다 쏟아놓으려가 아니라 파손되지 않을 적이니까 쥐가 들어왔거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쥐들은 정확해요.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쥐띠 2월생이 야 아무래도 뭐 비가 올 것 같아 그러면 우산 들고 나가는 거 손에 안 끼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예지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론보다는 감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짙다. 무슨 얘기냐?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순간적인 자기의 뭐예요? 감정, 생각, 순간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활의 템포나 또 이런 것이 달라질 염려도 있고 또한 차분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 이것이 태도나 모습에서 겉으로 드러나서 친구, 동료, 부하 등을 잃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배짱이 안 맞으면 팍팍 돌아서기도 하고 또한 이달의 태생은 일부러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적어서 또 유연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어떠한 사람이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신비한 매력이 있다. 이 쥐띠생들의 매력이에요. 보편적으로 유머가 많고요. 장난기가 많고요. 또 쥐띠 남성들은 좀 멋대가리가 없는데 여성들은 괜히 생글생글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유머 많아요.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일단 기분이 상하면 상대의 사정을 생각지 않고 매몰차게 이런 것도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또 불평물만을 늘어놓기도 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양면성이 결국 목적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동안 교제해왔던 사람과 깨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왜?
할 말을 또 죄해요. 승질나면 해서 안 될 얘기도 뭐야. 될 얘기도 없이 할 말을 죄해. 그게 문제가 돼. 그래서 쥐띠 여성들은요.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은 남성들을 만나야 성공을 해요. 아내를 아내로 생각 안 하고 아내를 마치 자식처럼 생각할 줄 아는 바가지를 긁든 어쨌든 그냥 이쁘게 생각할 줄 아는 포용이 있는 남자를 만나야 성공을 해요. 남자가 잘거나 사사건건 따지거나 이런 상대를 만나면 쥐띠들은 살기 정말 힘들어요. 패대기 쳐버려요. 그냥 야단치고 욕해도 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크게 변함없는 부처님과 같은 신랑을 만나야 자기 재주를 마음껏 부리고 살 수 있어요. 원래 연기자였던 이낙훈 씨, 정해창 씨, 남남과 동행을 불렀던 민항 가수 최성수 씨. 최성수 씨가 지금 단국대학원 교수로 계시죠? 하나이글스 정민철 투수, 요번에 코치로 가는 것, 요번에 감독으로 가는 거 그런 거. 유도 선수 조민선, 가수 유진영, 이진우 씨가 이달 태생이라고. 직업이라 하는 것은 세련된 감각을 필요로 하는 패션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시인, 화가, 예술계통 이런 것으로 하면 굉장히 장래가 촉망해있다. 젊어서부터 꼼꼼히 생각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일찍 자신의 집을 장만하는 경우도 많은데 명리학에 해서 따져볼 때 남성은 능력도 있고 무엇이든 착실하게 일을 하며 다정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양띠의 구월생. 그러니까 쥐띠들이 조금 애교가 있어요. 남자들도 조금 애교가 있어요. 무뚝뚝한 것 같지만 구수한 데가 있어요. 여자들은 아주 애교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일 경우에는 다정한 양띠 구월생 여성이 좋고, 여성은 온순하고 자상하게 여성을 위해 주는 용띠 7월생 남성.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답고 여성은 여성다운 이런 성향의 만남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연학으로 따져보면 자신의 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바로 뭐예요? 쥐띠생은 한두 살 더 많은 어떻게 해요? 술해생이나 그죠? 또 인묘생. 이 인묘생 가운데서도 따져보면 되죠. 쥐띠 2월생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부드럽고 유연하니까. 술해생이나 인묘생 가운데도 어떻게 돼요? 강인하고 꾸준한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면 좋죠. 강인하고 꾸준한. 늘 한결같은 이런 태생을 만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 띠를 찾아서 살펴보면 대번 나와요. 천기대유 책에서.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내가 너무 알려주면 천기대유 책 안 사면 안 돼. 사서 봐.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방송 듣는 분들. 요즘 야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못 쫓아간다니까요.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좋을 것이 없다. 거친 사람은 갈수록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람은 마치 불행을 향해서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런 배 자신의 몸을 싣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아무리 그 배의 선장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죽으러 가는 것에 불과하지 않으리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절대 못 고칩니다. 오락에 빠져서 너 만나면 내 두 번 다시 안 할게 믿지 마세요. 오락이니 뭐니 그런 데 빠지는 사람들은요, 투기해서 돈을 다 날릴 수도 있고요, 한몫에 벌려고 하는 사고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 못해요. 돈 몇 푼 모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근지러워서 어디에 투자해서 결국 거지가 다 돼버려요. 바른 사고관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좋을 것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 선택해서 다시 뭐 결혼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2세나 또 3세 이런 분들 할 때 잘 살펴보면 뭔가는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이제 뭔가는 어느 시점에서 변화를 줘서 고쳐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시점에서 하나하나 이제 고쳐 나가세요. 그래서 바꿔 나가세요. 자,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 10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